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추재원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창문여고 내신 설명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수학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 그리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창문여고 분석하고 나서요, 제 컨텐츠랑 커리큘럼 까지 설명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수능 분석까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비 고2부터는 수능이 다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학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능 분석까지 해드렸고요. 그래서 창문여고는 어떠한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러면 수능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도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양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도 철학 곧 슬로건은 독해하여 구조를 파악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님들한테 한번 또는 아버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 중등 학원을 다녔을 때 현행을 많이 했는지 또는 선행을 많이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중등부 과정은 현행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행보다는 선행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예비 고1,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리윈터랑 윈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오고 있는 이제 예비 고1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수학 1과 미적분까지 봤을 때 3번, 4번 돌린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못합니다. 왜냐? 빨리 푸는 거, 반복해서 푸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그거 그렇게 푸는 건데요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해에서 구조를 파악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거의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물을 뺀다라고 좀 아이들한테 많이 표현을 해요. 보통 아이들이 좀 암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첫 시험에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오로지 학원 탓으로 돌린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제 컨텐츠를 그냥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를 자꾸 옮기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솔직히 학교별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제 컨텐츠가 먹히는지 봤는데 실제로 다 먹힌 사례가 있고, 제가 2년 전에는 약대를 한 명 보냈고요. 지금 작년에는 고대 정시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꽤나 많은 아이들이 인서울이 들어가는 걸 봤고, 그게 다 수시로도 가고 정시로도 가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문여고 특징을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일단 현재 과정에서는 아마 1학기 때는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수상수화라고 하죠. 공통수학 1과 2는 그대로 1학기 때와 2학기 때로 진행을 하는데, 평가 방식이 학교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서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답형이 존재해요. 곧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답을 틀리면 그냥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예요. 두 번째, 서답형이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보통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7문제에서 6문제 정도, 총 23문제가 있는데요. 단순히 계산을 때리자 보면 한 문제 2분씩만 걸려도 50분 정도가 딱 돼요.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모든 문제를 2분 안에 푼다는 보장도 없고요. 킬러 문제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창문여고 특징상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요. 모의고사 문제 또는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내요. 지금 수능이 96년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96년도부터 2026학년도죠. 작년까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아무거나 출제를 합니다. 시험범위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창문여고 반을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모의고사 문제집을 따로 제가 다 자체 제작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왜 이렇게 풀어야 하며 이런 문제들 제가 다 적중을 시켰어요. 실제로 적중시켜서 아이들이 작년에 전교 2등 만들어냈고요. 보통 걔가 2등급 친구였거든요. 1학기 때 2등급이 나오다가 2학기 때 옮겼어요.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단답형에서 실수를 하나 해서 한 개 틀려서 전교 2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60점대 아이들을 80점대까지 20점 점수 향상까지 만들어냈고요. 창문여고는. 그래서 창문여고에 대한 정보는 조금 많이 다른 학기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를 보시면
또 특징적인 게 기하라는 걸 또 합니다. 기하. 근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문과를 가는 친구들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과를 가기 위해서 보통 필수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기하가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기하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절대평가는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맞으면 다 A예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A를 맞아왔어요. 근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기하가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 공통수학 1부터 미적분 1 확통까지, 지금 제가 미적분 2 빼고 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윈터에서. 근데 기하를 열었을 때 다른 학원에서 와서 들어요. 왜냐? 기하를 안 열어준대요. 근데 그 일을 봤더니 교육과정이 바뀐, 저는 이제 확통 기하랑 미적분을 전부 다 한 세대여서, 근데 제 이후의 세대부터는 선택 과목이 선택이 됐죠. 확통런이라고. 그래서 기하를 안 하신 강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못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하를 와서 듣는데, 기하를 들으면서 대수를 같이 듣겠다라고 넘어온 친구들 꽤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제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좀 탄탄하게 만드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학기, 3학년 1학기 때가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미적분 2가 이과 학생들한테는 거의 필수 과목일 거예요, 과 특성상. 근데 단점은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수능에 확통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 둘 다 하겠죠. 근데 저는 3학년 때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정시를 가야 되면 대수랑 미적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이 그때 필요해요. 과연 미적분 2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수랑 미적분 1과 확통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 3학년 거는 2학년 때 정하고요, 2학년 건 1학년 때 정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미적분 2를 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내신을 보고 판단을 해줘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적분 2를 해야 이과를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공대나 이쪽은 무조건 필수 과목이에요. 권장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인데, 예를 들어 미적분 2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확통의 2배예요. 근데 이거를 소화하자니 다른 게 소홀해지면 정시가 같이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리고 미적분 2를 선택하는 학생이 지금 창문여고가 제가 알기로는 260명 정도로, 지금 2학년, 현재 2학년이 260명 정도인데, 미적분 기하만 봐도 선택 인원이 1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평가니까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를 아이들과 많이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창문여고는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교별로 어떻게 하냐면 1학년 1학기 때 엄청 빡세게 됩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상태를 보고 2학기 때는 조금씩 난이도를 조정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조금 어려웠는데 2학기 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중난이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90점대도 많고요, 80점대도 좀 많아요. 근데도 평균이 58점 정도 나옵니다, 창문여고. 그래서 이것도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때 60점, 70점 맞으면 좀 어떠세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1등급 컷, 작년 중간고사 1등급 컷이 85.9점입니다. 1등급 컷이 85.9점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인데, 제가 말씀했다시피 선행을 많이 돌리고 와요. 특히 공통수학 1은 한 진짜 5번, 6번, 총 10번 돌리는 애도 봤어요. 그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등급컷이 점점 내려갑니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등급컷은 82점이었어요. 점점 내려와요. 당연히 수학 잘하는 애들은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보통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틀리면 1등급에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시면, 제가 문안 분석을 조금 해왔는데요. 저는 이 수학 시험을 한 문제 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숙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문제 풀고 채점한 애들 진짜 많아요. 틀렸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틀린지 맞는지 몰라요. 본인이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막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멘탈이 터져요. 그럼 뒤로 다 어떻게 했냐? 계속 못 풀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너 4개 이상 틀리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르는 게 4개 이상이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보시면 8번에서 제가 딱 처음에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구간이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8번은 첫 페이지 뒷장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니죠. 창문 용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중간중간에 익숙하지만 보기에 답이 없는 경우를 많이 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틀리면 나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를 다 말아먹어요. 쭉. 그리고 15번 보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예요. 15번은 두 번째 장 뒷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보통 3장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번호에 쫄지 말고 너가 하던 대로 하셔야 된다. 모르면 건너뛰어야 된다. 거기서 붙잡고 있으면 너 멘탈만 터지지 쭉쭉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답형이 7문제입니다. 7문제 중 2문제만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단답형부터 풀까요? 객관식부터 풀까요? 객관식부터 순서대로 풀어요. 보통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8번부터 막혀요. 그럼 단답형 1번도 꼬인 애들 봤어요, 제가. 그리고 다 저한테 와서 선생님 실수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점수 하나하나로 등급이 2등급까지 내려가요. 2등급 컷은 71점입니다. 34%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2등급 넘어간 3등급 맞아오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9등급제에서 4등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 조금 위험해서.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문제 읽어봐. 제가 늘 그래야 되는데 문제 읽었어?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뭐가 보이니?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 아까 국어 선생님도 아마 나와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 긴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이 3줄도 안 읽고 풉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뭐 질문을 하자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문제를 보고 뭐부터 보냐면요. 문제 안 읽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틀려요. 왜?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읽고 풀어. 근데 너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월요일날 전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화수목금토일을 일을 해요. 강의가 있어요. 1, 2학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은 제가 클리닉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날 제가 그냥 투자해서 한 명씩 다 붙잡고 할 거예요. 그 질문을 합니다. 계속. 왜 이거 이렇게 풀었어? 근데 대답이 똑바르지 않으면 조교한테 보내요. 그래서 다시 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접근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요거예요. 킬러 문제가 작년에 2문제나 나왔어요. 객관식 마지막, 서술형 마지막. 못 건듭니다. 진짜 이게 중하위권 애들은 못 건드려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버려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건드려서 풀 수 있으면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직보를 하고 있으면 알잖아요, 아이들의 상태가.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무리하게 너 이거 풀 수 있어, 가서 도전해. 근데 이거에서 보통 5분 넘어갑니다. 둘 다 5분이 넘어가요, 아이들은. 근데 5분을 투자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틀리면 전 차라리 2개 그냥 찍고 나머지 다 맞춰. 그럼 너 2개 빼고 다 맞추면 무조건 1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조금 선택지를 준대. 당연히 공부는 시켜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건 시키지만 아이들은 시험장 가면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아이들마다 좀 상담을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이거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어 놨다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이랑 좀 연결을 해봤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매년 수능을 보러 갑니다. 수학을. 그리고 국어도 엄청 열심히 봐요. 왜냐? 저는 국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국어에서 멘탈이 터진 상태로 수학을 봐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그럴 거거든요. 제가 국어를 열심히 보는 이유는 내가 글을 이렇게 못 읽나를 좀 실감을 해요. 너무 길어서. 요즘 좀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읽나 보다 하고 수학에 들어가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전 당연히 수학을 잘하지만 근데도 제가 봤을 때 요즘에 킬러 문제가 사라졌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22계정부터는 모르겠지만 킬러 문제가 사라졌다는 건 저는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문제를 읽고 푸는 놈들만 이기는 세대예요, 지금은. 무조건 킬러 문제 맞춘다고 잘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한 거죠. 읽고 풀면 돼요. 제가 심지어 이걸 풀 때, 수능을 풀 때 2문제 빼고 3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읽고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요즘 구성이 돼요. 근데 수능 표준 편차나 등급 컷을 보면 너무도 정확하게 매년 바뀌지 않아요. 미적분 87점, 86점, 확통 84점, 기하 85점 정도 딱 너무 정확하게 맞춰놔요. 왜? 재수생도 있고 현역도 있는데 시험은 쉬워지는데 왜 똑같냐? 아이들이 문제를 안 읽는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실수를 계속하고 킬러 문제는 어차피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독해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1 내신과 수능과의 관계인데 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고1 과정을 다 까먹고 또 올라와요. 휘발성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것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수능이 요구하는 핵심 능력, 계산보다는 조건 해석, 공식 암기보다는 해결력, 제가 그걸 초점으로 지금 제가 강사한 지 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방학과 중간고사 컨텐츠거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틀을 잡자예요. 개념. 공식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공식은 암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독해하는 연습을 저기부터 시켜요. 예를 들어 유형 문제를 암기해서 푸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풀었어? 제가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를 안 보고요, 애풀이를 봅니다. 근데 애가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풀었대요. 근데 답이 틀렸는데 답지 보고 그대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풀었으면 답지에서 이렇게 하라던데요? 또는 저 원래 이렇게 푸는데요? 하면 다시 다 줘요. 프린트해서. 왜냐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치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의미한 양치기는 아이의 어깨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나 이거 다 풀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오고 나보고 어떡해? 라고 하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저 숙제가 똑바로 안 돼 있다? 너 클리닉 와. 아니, 무조건 와. 너 와야 돼. 2시간이라도 하고 가. 이렇게 해서 다시 시킬 거예요. 그래서 틀을 잡고 특강도 마찬가지로 개념 위주로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심화 개념하고 유형서인데 요거는 한 세트입니다.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심화 개념이에요. 너가 알고 있는 유형을 이렇게 두세 개를 합칠 수 있겠니? 라는 개념책을 만들었고요. 조금 중상 난이도로 만들어낸 교재고요.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거에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뭐 100% 중에 70%는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것만 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과연 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숙제책이에요. 숙제. 워크북 느낌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유형을 스스로 만족하게 하게끔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맞추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2등급은 나옵니다. 이것만 풀어도 2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병행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1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하위권 제가 50점짜리를 70점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걔 이것밖에 안 풀어. 제가 이것만 다시 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70점 나와서 이제 좀 알겠다라는 애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이제야 수학이 조금 알겠다는 친구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3월 교재고요. 이게 4월 교재인데 고난도 및 모의고사, 이거 진짜 창문요고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제가 개성고랑 창문요고, 개성고도 모의고사가 좀 많이 나와서 고난도 및 모의고사는 제가 96년도부터 작년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내고, 이 동네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싶은 건 다 뺍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다 표현해서 왜 TMI냐, 3분 동안 풀어보자는 거예요. 3minute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3분 동안, 제가 3분을 잽니다. 아이들한테 풀라고 시켜요. 그럼 너 여기서 뭘 뽑아냈는지를 파악해 줍니다. 못 뽑아내면 뽑아낼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게 이 교재고요. 그리고 3 main 아이디어라고 해서 보통 고난도 문제는 3개 이상의 주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개념이라고 하죠. 그걸 니네가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교재여서 이거는 제가 직접 해설 강의도 다 찍으면서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다 적용을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제 시그니처 강좌예요. 이거는 추기모. 얘는 제가 직접 다 내신 자체 모의고사 만듭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문제만 풉니다, 애들. 근데 시간 제한 없이 풀어요. 그럼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타임 어택이 중요해서 이걸 제가 50분 동안 재서 OMR까지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다 만들어줘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전부 다 해서 표준 편차, 등수, OMR, 그다음에 정오표까지 다 만들어서 너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100점 나온 친구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5명 봤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 그래야 학교 시험이 쉽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시험 본 애들이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꽤나 어려운 문제집이고, 여기서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중하위권 아이들이 킬러를 못 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얘들아, 중하위권 반 애들한테는 너 여기서 뭐뭐뭐 못 푸는지 다 설명해요. 피드백 해줄 때 2번은 너무 어려워. 니네가 못 건드렸을 것 같아. 근데 2번을 제꼈다? 너 잘한 거야 라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모르니까 다 덤벼요. 근데 본인이 못 푸는 문제도 파악을 해야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신은 쌓아가는 점수가 아니에요. 누가 덜 깎냐의 싸움이에요. 수학은 다 맞으면 너무 잘하는 거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덜 실수하고 덜 깎냐라는 싸움 같아서 제가 이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고 들어갑니다. 숙제도 제가 내줘요. 50분 재고 보라고 유튜브에 타이머도 있고 해설 강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인덱스 제가 다 달아놨어요. 1회부터 20회차까지 있거든요. 20회. 근데 제가 1회부터 20회까지 25문제 있는데 모든 번호를 다 찍어놔요. 다. 그리고 인덱스 다 나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5번을 몰라요. 그럼 5번 찾기 귀찮으니까 5번 누르면 다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편의성까지 만들어 놓고 손 해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아이들 준비시키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제 교재 표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 표지 만들어서 다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평가는 일단 저는 작년에 최상위반부터 제일 하위반까지 또 중위권 총 3개 반을 다 했는데요. 모든 반에서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심지어 제일 하위권에서도 1등급을 배출했어요. 제일 하위권 아이가 전교 4등 했어요. 도합. 근데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모르는 건 찍었대요. 어려운 거는. 그 친구 모르는 건 안 푼 거예요. 근데 맞출 걸 다 맞추니까 등급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창문여고는 아니지만 한성여고는 제가 작년에 100점 100점 만들어냈습니다. 중간기말. 그래서 전교 1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윈터 때보다 조금 달라졌어요. 태도가. 100을 맞춰 놓으니까 애가 이제 수업을 듣더라고요. 조금 거만했거든요. 근데 애가 100을 만들어 주니까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어요. 하라는 거 하고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인정을 좀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이 26점 상승하는 게 창문여고 친구예요. 1학기 때 안 나왔다가 옮겨서 독해하는 거 배우고 차근차근 돼서 1등급을 찍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반, B반으로 돼 있는데 A반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중상위권 아이들이 들으면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2등급을 안정적으로 맞게 하는데 1등급까지 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B반.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더 중요하게 하는 반이고 나는 개념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그러면 A반으로 오셔서 제가 다 관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창문여고 분석과 제 시간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추재원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